안녕하세요. 엔트세무의 김지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임대주택 등록을 제일 많이 했던 시기가 2018년도, 2019년도 요때 8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2026년, 내년 또는 내후년에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세금이 그럼 바뀌는 거냐,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 거냐, 이런 걸 질문을 많이 주셔서 오늘도 주택세금 전문가이신 미네르바 올빼미 김호영 세무사님 모시고 같이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미네르바 올빼미 김호영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아파트가 임대주택이 2020년도에 막혔잖아요. 네. 그 전에 워낙 등록을 많이 하셨죠. 네. 그분들한테는 원래 세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제 내년에 이게 만기가 되시면서 그러면 나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 아무래도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도 원래는 5월 9일까지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임대주택 혜택에 대해서 그 기간이 만료됐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임대주택이 이제 방금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8년도에 등록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언제 제일 많이 했냐면 2018년 3월에 그때 이제 임대주택 등록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 또 18년 9월 달에 요건이 네. 또 바뀌면서 그때 네. 등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등록했던 분들이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 8년이 지나서 자동 말소되는 시기가 이제 곧 도래하죠. 네. 그래서 지금 문의가 굉장히 많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임대주택이라고 부르지만은 임대주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임대주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관심 갖는 게 장기 임대주택이거든요. 먼저 이 장기 임대주택 혜택을 좀 한번 볼게요. 현재 장기 임대주택 혜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고요. 두 번째가 중과배제, 세 번째가 이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입니다. 첫 번째 이 거주주택 비과세가 뭐냐면은 내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하고 그 다음에 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때 양도 시점에 이제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동시에 있으니까 1세대 1주택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율을 판단할 때 장기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그래서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돼서 비과세가 되는 혜택. 이게 거주주택 비과세고요. 두 번째 혜택이 이제 중과배제 혜택인데 원래 이제 지금 2026년 5월 9일까지는 중과가 유예가 되고 있잖아요. 중과가 유예가 되고 있지만 만약에 중과 유예가 더 연장이 안 되면 이제 중과가 부활하겠죠. 만약에 중과가 부활했을 때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데요. 이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 끝나고 팔면은 중과도 적용을 안 합니다. 이게 중과 배제 혜택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인데요. 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은 이 장기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은 임대 기간, 임대주택 등록 기간 말하겠죠. 임대주택 등록 기간 동안에는 종부세를 과세를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혜택이 이제 만약에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말소돼 버리면 어떻게 바뀌는 거냐? 이제 임대주택이 등록이 이제 말소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동 말소가 있고요. 네. 자동 말소는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서 국가가 강제로 말소시켜 버리는 네. 거. 이게 자동 말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스스로 말소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진 말소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말소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동 말소, 자진 말소. 그런데 내가 이제 지자체에 임대주택 등록을 단기 임대로 등록했다. 단기 임대는 임대 의무 기간이 4년이거든요. 그럼 4년 지나면 자동 말소가 됐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단기로 등록된 분들은 이미 다 말소가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이미 자동 말소가 도입된 지 4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단기는 지금 이제 자동 말소 되는 분들은 이제 없고 기존에 이미 다 말소가 됐고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임대 의무 기간이 8년짜리 들거든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8년 지나면 이제 곧 말소 시기가 도래하는데 이 경우에 거주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임대주택이 이제 말소가 돼버리면은 더 이상 임대주택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 상태에서 내가 거주주택 하나, 말소된 임대주택 하나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더 이상 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안 되죠. 네. 그럼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말소가 된 사람들 있죠. 단기 임대나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가 자진 말소되거나 자동 말소됐다.
이 경우에는 말소일로부터 5년 안에 거주주택을 팔면 계속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소가 되면은 더 이상 임대주택이 아니지만 이게 이 말소의 효과를, 임대주택 효과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안에만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이때는 자진말소, 자동말소 똑같이 5년입니다. 차별을 두진 않아요. 두 번째 이제 중과배제 혜택 한번 볼게요. 중과배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자진말소 같은 경우에는요, 말소일로부터 1년 안에 팔아야 중과배제를 해주고요. 자동말소는 양도 시기에 상관없이 중과배제를 해줍니다. 스스로 자진말소 한 사람들은 혜택을 좀 작게만 주겠다는 거예요. 말소되고 1년 안에 팔아야 중과배제 해주고, 자동말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가 강제로 말소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언제 팔든 말소되고 나서 양도 시기에 상관없이 중과배제를 적용해주겠다. 가끔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 거주주택 비과세는 말소일로부터 5년 안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과배제는 자동말소 같은 경우에는 양도 시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5년이 지나서 팔아도 중과배제를 해준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의가 많은 게 종부세 합산배제죠. 종부세 합산배제는 말소되고 나서 그 다음 종부세가 부과될 때부터는 무조건 종부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말소된 이후에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세무사에 언제인지 아시죠? 6월 1일. 그렇죠. 6월 1일이죠. 근데 만약에 말소가 5월 달에 했다. 그럼 말소가 5월 달에 되면은 부과 기준일 현재는 임대주택이 아니죠. 그럼 그 연도부터 바로 종부세가 과세가 되고요. 만약에 말소가 7월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7월에 되신 분들은 부과 기준일 이후에 말소됐으니까 그 연도에는 종부세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연도부터 종부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이 자동말소라는 개념 자체가 아파트가 장기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면서 생긴 게 자동말소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오피스텔 같은, 아직까지도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 같은 거를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분이 8년이 지났을 때 이 오피스텔도 자동말소가 될까요?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이제 자동말소는 모든 임대주택이 다 자동말소 되는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말하는 폐지 유형의 임대주택만 자동말소가 됩니다. 이 폐지 유형이 뭐냐면은 단기 임대주택 4년짜리들 있죠. 이건 임대기간 너무 짧죠. 그러니까 정부가 얘네들을 빨리 폐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단기는 전체를 자동말소 시켜버리겠고요. 그 다음에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있죠. 이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지금 집값을 많이 올리는 주범이 정부는 아파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만 8년 장기 일반은 자동말소를 시키는 거고요. 아파트 외의 주택들 있죠. 대표적인 게 다세대, 다가구, 단독, 주거용 오피스텔 이 네 가지는 등록한 지 8년이 지나도 자동말소를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8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임대인이 내 스스로 말소시켜낼 수 있잖아요. 그 스스로 말소시키지만 않으면은 10년, 20년 계속해서 임대주택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고객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그게 이제 뭐 빌라나 다가구 같은 거는 계속 연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단기로 등록해 놓으신 분들도 자긴 등록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나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미 임대기간 4년이 지났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 분들 정말 많죠. 지금. 단기로 등록해놓고 아까 단기 임대주택은 폐지 유형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정부가 4년짜리 너무 짧으니까 강제로 이제 등록을 말소시켜버렸어요. 그게 다 자동말소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본인이 자동말소 된지 모르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통지는 오긴 오는데 그게 카톡으로 오거든요. 근데 카톡을 잘 안 보고 스팸이다 생각해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특히 연세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분들은 그 말소된 내역을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니까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세무서 가서 항의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는 폐지 유형이기 때문에 등록 임대주택의 유형을 가리진 않아요. 아파트든 뭐 다세대, 다가구, 단독, 오피스텔이든 상관없이 전체가 등록이 말소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소된 이후에는 종부세가 과세가 되니까 앞으로 계속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고 싶으면 추가로 등록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추가로 등록하려면 지금은 10년이잖아요. 그렇죠. 10년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한테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은 다행히 단기 임대주택 제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전에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 제도는 이제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사님 말씀대로 10년짜리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좋긴 한데 네. 10년 동안 또 등록을 해놓으면은 그 사이에 못 팔잖아요. 네. 못 파는 게 이제 너무 부담스럽고 네. 그 사이에 팔면 또 과태료 3천만 원 내라고 그러고 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5% 증액제한 규정도 적용이 맞아요. 돼서 굉장히 규제가 많습니다. 또 보증보험도 가입하라고 그러지.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신설된 6년짜리 단기 임대주택이 있거든요. 이 6년짜리 단기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임대주택은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요. 지자체에다가 단기로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은 6년입니다. 네. 예전에 단기가 4년짜리였잖아요. 네. 4년은 너무 짧다 그래가지고 6년으로 바꿨고요. 다만 아파트는 등록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 외에 다세대, 다가구, 단독, 오피스텔 이 정도가 이제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단기 임대주택은 기준시가 요건이 있는데요. 수도권은 기준시가가 4억 이하여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비수도권 있죠. 비수도권은 2억 이하여야 됩니다. 4억이면 많지는 않겠네요. 그것도 이제 시가로 따지면은 보통 기준시가가 시세 한 60% 정도 되니까 네. 시가로 따지면은 거의 한 6억대, 6억대. 6억에서 이제 좀 많이 잡히면 7억대까지는 네. 수도권은 가능하고 지방은 뭐 3억에서 3억 5천만 원대까지 이제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액 요건을 좀 낮춰놓은 이유가 아파트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 주로 이제 단독이나 다가구가 오피스텔이 많을 텐데 이제 그런 주택들은 기준 시가가 4억이나 2억이 넘지는 않을 거다. 근데 가끔 다가구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다가구는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다가구 전체 가액은 기준 시가가 4억이나 2억이 다 넘거든요. 네. 그렇지만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 시가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질 때 각 호별 면적 있죠. 예. 호별 가액. 예. 호별 가액이 4억이나 2억이 안 넘으면 되기 때문에 호별로는 대부분 4억이나 2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요건을 충족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등록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면은 요건에 해당이 안 되니까 지금 조정 지역이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거기 외의 지역의 주택들은 이제 신설된 단기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벤 다이어그램의 왼쪽 부분이 있죠. 네. 왼쪽 부분이 장기 임대주택이고요. 오른쪽 부분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네. 장기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제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임대주택 등록할 당시에 기준 시가가 수도권은 6억, 지방은 3억 이하인 주택. 네. 이거를 장기 임대주택이라 그러고요. 네. 이 장기 임대주택은 면적 요건은 없습니다. 네. 이 기준 시가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요. 이 장기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면은 어떤 혜택을 주냐면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혜택 있잖아요. 세 가지. 네. 네. 거주주택 비과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이 세 가지 네. 혜택을 줍니다. 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의 이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주택이 예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준공공 임대주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18년 4월에 이름이 바뀌면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조특법에 있는 규정이고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은 지자체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단기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요건이 면적 요건입니다. 면적 요건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러니까 전용 85 이하를 말하는 거죠. 네. 그 요건을 갖추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 부르고요.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냐면은 장특공제를 좀 많이 해주는 혜택을 줍니다. 얼마 정도 많이 해주냐면은 원래 장특공제가 연간 2%씩 해주잖아요. 네. 연간 2%씩 최대 15년 이상 임대하면 30%를 해주는데 네. 요 저특법 97조 3의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네. 8년 이상 임대하면은 장특공제를 50% 해주고요. 네. 10년 이상 임대하면 장특공제를 70% 해줍니다. 네. 근데 우리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년 지나면 자동 말소 시켜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10년을 채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아파트는 50%만 받을 수 있는 거고 아까 아파트 외에 다세대, 다가구, 단독, 오피스텔은 8년 지나도 자동 말소가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자동 말소가 안 되면 10년을 채울 수 있으니까 10년 이상 임대하면은 장특공제를 70%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납세자가 지자체에다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했는데 네. 등록할 당시에 기준 시가 수도권 기준 6억 이하였다. 네. 그럼 그 주택은 장기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죠. 네. 그 다음에 면적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네. 그러면 저특법상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혜택도 갖춘 거잖아요. 요건도. 네.
그러면은 이 벤 다이어그램의 교집합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장기임대주택, 그 다음에 저축법 97조 3의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혜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받습니다. 그럼 그분은 결국에 임대주택을 매매를 하실 때 네. 중과도 배제가 되고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이제 50%나 70%를 받으실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분은 등록할 당시에 종부세합산배제 당연히 받겠죠. 네. 장기임대주택 요건 갖췄으니까. 네. 그 사이에 만약에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네. 이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고 네. 나중에 이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돼가지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다주택자로 팔았다? 네. 중과배제 혜택 받고 네. 이 세 가지 장기임대주택 혜택 다 받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주택 자체를 팔 수 있잖아요. 네. 자체를 팔 때 만약에 이게 아파트면 장독공제 50%, 네. 아파트 외에 뭐 다세대 다가구 등이어서 10년 채우고 판다? 그럼 장독공제 7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장기 임대주택이랑 이 준공공 임대주택 많이 혼동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 들으시고 좀 구분을 잘 하셔서 세금을 많이 줄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방금 물어보신 것처럼 세법상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으려면은 두 군데 동시에 등록을 다 해야 되거든요. 지자체 등록도 해야 되고 세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군데 등록한 날짜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둘 중에 가장 늦게 등록한 곳, 그 등록한 날부터 임대 의무 기간 8년을 기산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등록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안 하면은 하나라도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세제 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8년, 10년 임대하고 세제 혜택 하나도 못 받아. 그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둘 다 등록이 돼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먼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렌트홈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렌트홈에 등록해가지고 본인 인적사항 기재하고 조회를 해보면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지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홈택스 들어가가지고 소득금액 증명을 떼보시면 나옵니다. 네. 제 본인 주민번호로 이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거 소득금액 증명을 떼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 소득금액 증명이 나옵니다. 근데 렌트홈에 조회했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했는데 하나라도 안 뜬다. 그러면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빨리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체크는 어디다 할까요? 이제 만약에 한 군데로 다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빨리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그때부터 8년 다시 기산하는 거니까 이제 등록이 안 된 곳에 가서 빨리 이제 등록을 다시 해봐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그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해서요. 네. 그 한동안 거주주택 비과세를 또 제한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주택을 한 세 채 갖고 계신 분이 거주주택을 팔고 그리고 임대주택도 다 팔고 나머지 하나에서 거주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도 거주주택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한 채가 남은 1세대 1주택 그 거주주택에 대해서 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 네. 받을 수 있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 거냐? 네.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것도 생각보다 이제 문의가 많으셔가지고 네. 방금 문의하신 것처럼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팔면은 아까 거주주택은 비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기임대주택을 내가 1주택으로 가지고 있다가 내가 그 주택에서 들어가서 거주를 하거나 또는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양도 당시에 1주택이고요. 만약에 거주 요건이 면제된다 그러면은 이제 비과세는 가능한데 문제는 이 장기임대주택의 비과세 범위가 제한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좀 설명드려 볼게요. 네. 이 사례 보시면은 A가 거주주택이고요. 네. B가 장기임대주택인데 네. 이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을 팔면 네. 이때 이 B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 제외되니까 먼저 거주주택 A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장기임대주택을 내가 한 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팔잖아요. 근데 이 장기임대주택도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이니까 네. 비과세를 적용해주긴 합니다. 네. 해주는데 비과세의 범위가 네. 직전에 거주한 주택 A주택 네. 판날 이후 오른 부분, 네. 그러니까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 오른 부분만 비과세를 해주니까 사실은 비과세 범위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네. 이 장기임대주택은 사실 기존에 이미 다 올라 있는 거고 네. 이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는 별로 안 올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이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차익 있잖아요. 이 네. 차익은 요 아래 식 보시면은 되게 복잡한데 기준시가 비율로 안 분해해서 계산합니다. 그냥 일반 과세로 과세하고 네. 중과를 하진 않겠죠. 당연히 네, 중과는 안 하죠. 안 중과 하고. 배제 혜택이 네. 있으니까요. 그리고 1주택으로 있던 기간에는 비과세를 해준다. 네. 세무사님 제가 여기서 어려운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이 장기 임대주택이 한번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장기 임대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만약에 이 장기 임대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네. 거주주택 팔고 나서 장기 임대주택이 그 이후에도 좀 올랐어요. 네. 올라가지고 요 비과세 범위가 조금 있는 거죠. 네. 그럼 나는 이거라도 비과세 받고 싶다. 네. 그럼 이제 이 장기 임대주택 양도 당시에 1주택이어야 되고 네. 이 장기 임대주택 취득할 당시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으니까 2년 거주도 해야 되잖아요. 거주도 해야죠. 네. 네. 그런데 내가 이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을 다 채우고 이걸 팔 때 네. 거주 2년을 반드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가 될까요? 거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주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시죠? 네. 우리나라 임대사업자도 99%가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례는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니까 네. 거주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그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에 네. 거주요건 면제 사유가 있어요. 네. 그 거주요건 면제 사유에 어떤 게 있냐면은 네. 지자체에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네. 민간 임대주택법상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하고 팔면은 네.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자체에다가 만약에 내가 단기로 등록했으면 4년, 네. 장기 일반으로 등록했으면 8년. 네. 이게 민간 임대주택법상 임대 의무 기간이잖아요. 요걸 다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고 팔면은 취득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저 상담할 때도 보면은 이 장기 임대주택이 기존에 거주주택 판 날 이후에 좀 오른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장기 임대주택도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꼭 들어가 살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려면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또 돈이 필요하죠. 네.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거주 안 해도 비과세가 된다고 얘기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장독공제는요? 장독공제는 이제 이 임대주택 나중에 계산은 굉장히 복잡한데 네. 나중에 이제 이 임대주택을 팔았다고 가정해볼게요. 근데 이 임대주택이 고가주택이에요. 네. 10억 초과하는 네. 고가주택. 그러면 이제 기준시가 비율을 안 분해서 한 요만큼은 과세가 되고요. 요만큼은 비과세 되잖아요. 그럼 비과세 되는 부분 빼고 앞에 과세 부분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저독법 97조 3의 장독공제 우대를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장독공제도 50%를 또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금이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국가주택